어떨 경우에 마약 사건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많이 하니까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은박지 위에다 그걸 딱 올려놓은 다음에 밑에 라이터로 딱 태워요. 이게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게 의외로 이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사건은 이제 그 화학적으로 만든 마약, 이른바 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필로폰이라고 했던 뽕.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이지 않은 대마, 자연산이죠. 자연산. 요런 마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요. 이 자연산, 뭐 해시쉬나 대마 이런 것들은 처벌 수위가 좀 낮고요. 이제 화학적인 그런 필로폰이라는 거, 그건 이제 좀 처벌 수위가 강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마를 하시다가 일로 옮겨 타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점점 이제 강해지거든요. 자극에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거고. 그걸 투약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태워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직접 혈관으로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세 번째가 가장 다이나믹하게 효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몸에다 그림 그리신 분들은 사실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주사바늘 없애려고 뭐 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딱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은박지 위에다 그걸 딱 올려놓은 다음에 밑에 라이터로 딱 태워요. 그럼 지글지글 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연기가 쭉 난다고. 이제 그걸 이렇게 흡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걔네들 갖고 다니는 기계가 있어서 사실 그런 거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 마약 흡식기 그걸 갖다 다 압수하거든요. 그럼 그게 딱 나와요. 이렇게 딱 한 은박지하고 뭐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1회 투약량이 0.03g에서 0.05g 정도 돼요. 1회 투약량이. 근데 이제 이게 중독이 되면 0.1 투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0.1까지 투약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쇼크사 할 수가 있어요. 투약량이 많아지거든요. 0.2 막 이렇게 되면 쇼크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약량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마약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약 방법이 뭐 술에 타서 마셨느냐, 아니면 연기를 흡입했느냐, 아니면 주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약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마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누구나 알게 돼요. 많이 하니까. 어떨 경우에 마약 사건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약 사건 거의 외우죠. 마약 사건 외우고. 그래서 이렇게 딱 구치소 가서 이게 마약 사범들 딱 만나면 딱 마약 사범들도 변호사, 초짜 변호사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마약 얼마 투약했어요? 0.03, 0.05, 0.1 많이 하셨네. 딱 한두 마디 왔다가 이분 좀 변호사님 좀 아시는 분이구나. 이게 딱 얘기가 통하죠. 예, 그거 왜냐? 기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변명하는지 다 알아요. 다 몰랐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나 이거 마약인지 모르고 했다. 하면 기분 좋아진다 그래서 술 한잔 먹어보라서 먹어봤다.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 검찰 그런 말 안 믿어주죠. 당연히 안 믿죠. 자기가 정말 모르고 했다는 걸 정말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그 흥에 취하다 보면 내 술잔에 누가 마약을 넣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특히 외국에 나갔을 때는 좀 더 약간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가보던 데도 가보고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는데 그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 뭐 음료수 괜찮은 거야. 아니면 주변에서 연기를 태우거나 자기도 모르게 마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공항에 들어오다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주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편하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흡입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의심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은 특히 또 성범죄하고도 많이 연루가 돼 있고요. 그래서 클럽에서 마약을 하거나 뭐 요새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클럽에서 마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처벌을 합니다. 그 소지 자체, 갖고 있는 것 자체로 처벌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양도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흡입을 하거나 다 처벌을 받아요. 자, 처벌을 받고요. 그래서 정말 초범이고 그 마약 투약량이 적으면 뭐 집행유예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것도 약간 습관성이거든요. 마약 반복이 되고 하면은 이제 결국 구속까지 되고 그래서 그 마약은 그래서 가급적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특히 외국이나 또 클럽 이런 데 가면 자기도 약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마약을 하신 분들의 대체적인 변명이 뭐냐면 아, 나도 몰랐다. 이런 건데 그 몰랐다는 걸 자기가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는데 난 모르고 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믿겨지지는 않잖아요. 제3자가 보기에.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한 장소 특히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는 특히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정말로 경찰에 체포되고 그 소변도 보셔야 되고 모발도 뽑히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약 사범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구치소까지 가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가해자들이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만 이제 마약을 이제 그 필로폰을 이제 뭐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다음에 여성이 이제 정신을 잃었을 때 남자들은 뭐 3명이서 이제 윤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마약은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지 자체로 처벌받기 때문에 마약은 각종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약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